산림기술사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조금씩 이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밤에. 낮에는 좀 이렇게 쨍하고 이제 햇빛이 나고 좀 약간 더운데 그래도 바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137회 이제 시험이 끝났는데 나태하지 말고 내년 2월 초순이나 1월 말에 있으니까 한 두어 달 쉬자. 그래서 한 달 공부해서 운 좋으면 내가 많이 나오는 거, 아는 거 많이 나오면 붙는 거다. 이렇게 나태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75명 중에서 내가 5등, 2등 안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서 꾸준히 공부한 사람, 오랜 시간 많은 폭넓게 공부한 사람,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그 현직에 있는 공무원 한 분이 이제 합격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사무실에 이제 아침에 6시에 사무실 도착한답니다.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김재원 아나운서도 아니고 아침마당 하려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6시에 출근합니다. 8시 반에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2시간 반을 공부합니다. 6시부터 7시, 8시 반 2시간 반을 아침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10분간 먹고 50분간 또 공부합니다. 산림기술사. 6시에 퇴근합니다. 정시에. 야근이 특별히 없는 날에는. 그래서 7시 반부터 공부해서 11시나 12시까지 공부하고 잡니다. 물론 오침도 잠깐 할 수 있겠죠. 이런 것.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공무원인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3시간 공부를 합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에 쪼개든 나는 오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조건 3시간을 한다. 멍청하게 하던 멍 때리던 딴 생각을 하던 들여다보던 하여간 체계적으로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시간 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빨간 글씨에는 10시간 공부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2년 3년 한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나태하게 이번엔 내가 많이 아는 거 나오면 많이 나오면 붙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는 100번 보면 100번 다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딴소리 집어치고요.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137회 2교시 4번 논술입니다. 이목기계화입니다. 이목기계화. 여러분 이목기계화의 화를 가진 이목기계화를 가지고 산림기술사 시험에는 여러 가지 이제 패턴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이목기계화의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펠러 번처. 용어에서 이렇게 펠러 번처. 논술에서 이목기계화의 장애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고성능 이목기계. 이렇게 시험에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효율적인 이목기계화를 위한 선결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저번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출시하신 분들이 베베 꺼갖고 수험생들을 이렇게 좀 당황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목기계화에 대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각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안을 이목기계화를 위한 선결과제. 이렇게 채점관들이 이제 약간 혼돈이 가져오게, 이건 또 선결과제는 뭐야? 여태까지 장애인이라고 나오더니 선결과제는 뭐야? 근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선결과제나 장애인이나 이제 이거 이목기계화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결과제 이러니까 또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차분히 자기가 공부한 걸 다 옮겨 쓰면 되는 것입니다. 1번 이목기계화의 장단점.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를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장점,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노동 환경 개선, 작업 효율 증가, 어려운 공사 수행 가능. 단점, 높은 초기 투자 비용, 숙련된 운전은 필요, 소음 및 진동 발생, 환경 문제 야기 가능성, 특정 산림 환경에서의 제약. 여기 환경 문제 야기 가능성은 이제 펠러번처, 뭐 악겨윈치 이런 것들이 산림 토양을 막 밟으니까 거기에는 유기물들 없어지고 소생물 없어지고 그런 의미입니다. 대제목 2번 효율적인 임업기계화를 위한 선결 과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데 요게 가장 주된 그런 답안인데 요것을 제가 이제 각 꼭지별로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1번 적정 임도 밀도와 간격, 2번 고성능 임업기계의 보급 및 전문 인력 양성, 3번 사유림 매수 등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의 무관심 해결, 4번 인공림 비율 향상, 5번 임업 수익성 향상으로 임업기계화 투자 유도. 큰 3번 결론. 이제 이런 식으로 답안을 형성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5꼭지로 이제 답안을 작성한 것이니까요.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효율적인 임업기계화를 위한 선결 과제. 첫 번째, 적정 임도 밀도와 간격.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페이스북 이런 데도 논란이랄까요? 여러 가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임업인에서는 임도 밀도, 임도가 사실상 사유림, 구기림, 산림 내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낸 길이 꼭 임도냐. 구기림 안에 저 산골짜기 깊은데도 사유림 안에도 농도가 있으면 그것도 임도의 개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국도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산악지형인데 국도도 임도지 뭐. 이제 이렇게 소주 먹으면서 또 설왕설래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키로당 뭐 3.4kg인데 뭐 독일은 40kg, 일본은 20kg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다 그랬는데, 산림 지역에서 뭐 독일, 일본도 산림 지역인데 어떻든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3.4kg로 봐야 되는 것이고 임도를 많이 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뭐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정치 얘기, 뭐 좌익, 우익 이런 거 편중되고, 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이런 거 구분 없이 이렇게 중간적인 입장에서 항상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인데, 대통령께서 임도가 왜 필요하냐, 임도 필요하는 그 비용으로 차라리 뭐 헬기를 사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산림 경영에 대해서 뭐 농식품부 장관님, 여성 장관이 나오고, 뭐 퇴직한 임상섭 총장님께서 뭐 같이 또 이렇게 참석을 하고, 많은 박사들과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지방산림청장 했던 사람들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36년간을 대학을 나오고 산림 분야에 근무하고 나와서 설계 감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도는 무조건 많이 나야 됩니다. 딴 얘기하는 사람들은 시끄러운 거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조리막을 읽어보고 얘기들 하라고 하십시오. 임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고속도로도 필요 없고, 국도도 필요 없고, 농로도 필요 없고, 철도도 필요 없고, 항공 비행기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문매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어떻든 효율적인 임도 기계화를 위한 선결 과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적정 임도 밀도와 간격입니다. 저 이제 산림 유역관리 사업 때 강원도의 K대학교 제2교수님을 얘기했는데, 임도에 대해서도 역시 강원대학교 K대학교의 치읓 교수님, 임도 박사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역시. 그분은 북부지방산림청, 강원도청 임도평가, 뭐 사방평가, 임도평가 이런데 많이 자문위원 평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 또 제가 많이 또 모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도 밀도에 대해서 강원도 K대학교 치육 교수님께서 연구 논문에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임업기계화를 위해서는 이제 적정한 임도 밀도가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립공원인 치악산, 소백산, 설악산, 태백산 안에 임도가 많지 않죠. 임도 개설을 할 수 없으니까. 유전 자원이라든가 경관, 생태가 더 중요하니까. 그 외에 순수 암이 많은 지역에도 임도를 별로 못 놨죠. 임도 개설할 수 없으니까. 근데 특별히 임도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홍천 국유林관리소 내 홍천군, 화천면, 군업리 쪽에 가면 임도 밀도가 상당히 높죠. 장평리 뭐 이런데. 뭐 단양에도 어느 한 지역의 임도가 편중되게 뭐 한 20km가 있을 수 있죠. 헥타에. 없는 데는 0.1km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이 좋냐, 경사가 약하냐, 토질이 좋냐, 살이 좋냐, 접근성이 좋냐, 인공림이 많이 심어져 있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임도 밀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4km가 아니고. 그러니까 적정한 이제 이렇게 임업기계화를 하려면 인공림해야 되고 적정한 임도 밀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와 같이 산지가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는 임도 없이 산림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과제입니다. 전제 이유. 그리고 임도 밀도가 높은 독일, 일본과 같이 임도의 확충이 시급하죠. 당장. 효율적인 임업기계화를 위한 적정 임도 밀도와 간격, 모식도 이렇게 3번에 넣습니다. 이 그늘진 제가 손으로 이제 자꾸 찍어가지고 올린 거니까 이렇게 꺼멓게 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제 이제 산림에서 굵은 두 선이 이렇게 쭉 간 것은 간선임도입니다. 그리고 실선 하나로 간 것이 지선임도입니다. 그리고 간선임도 옆에 작업임도들이 이렇게 꼬불꼬불 있고요. 작업임도가 있습니다. 간선임도와 지선임도의 임도폭이 한 400m가 되는데 산복에는 간선임도가 있고 산능에 약간 낙엽성 잣나무 저림지 쪽으로는 지선임도가 하고, 밑에 작업임도 완전히 육림 작업을 위해서 숯가꾸를 위해서 한 임도가 간선임도로부터 폭이 300m 밑 쪽으로 이렇게 2km 정도가 있는데, 이런 임도가 그래도 뭐 헥타당 20km가 있는 지역에 임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임도 간격도 너무 멀지 않고 적정한 거리에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간선임도 내지는 지선임도 아니면 작업임도에다가 가공 번지를 띄워놓고 반송기를 세워서 상향 집재도 가능하고 하향 집재도 가능하고, 또 펠러번처, 스키더, 타워야더, 함300 이런 고성능 임업기계들이 들어가서 임목 벌채, 박피, 조제, 집재, 운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임도 밀도와 간격이 적정하게 있어야지 효율적인 임업기계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 이겁니다. 가장 그 임업기계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적정 임도 밀도와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선결 과제 2번. 고성능 임업기계의 보급 및 전문 인력 양성. 사람과 고급 기계가 고성능 기계가 따라가야죠. 기계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을 작업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동글뱅이 1번. 고성능 임업기계의 뜻을 써줘야 되겠죠. 먼저. 목재, 나무 수확 작업 중 한 가지 이상을 하나의 공정으로, 한 가지 이상은 조제든지 집재든지 벌도든지 운반이든지 집재든지 운반이든지 이런 한 가지 이상 아니면 네 가지 다든지 목재 수확 작업 중 한 가지 이상을 하나의 공정으로 수확하는 펠러번처, 하베스터, 포워더, 스키더, 프로세서, 타워야다 등 다공정 수확기계, 다공정 수확기계를 고성능 임업기계라고 한다. 임목의 벌도, 박피, 껍데기 벗기는 거, 조제, 자르는 거, 집재, 모으는 거, 운반, 이동하는 거를 한 공정으로 할 수 있는 기계화 시스템이 고성능 임업기계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림 4개, 사진 4개 중에서 왼쪽에 위에 것이 장비고입니다. 이목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장비. 비 맞지 않게, 녹슬지 않게, 수리도 여기서 할 수 있게, 도난도 방지하게. 제가 옛날에 홍천 국립관리소에 있을 때에 만든 장비고입니다. 홍천관리소 산림토목계에 제가 옛날에 8급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북부지방산림청, 그 당시에 중부 영림소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받아가지고 홍천군 홍천읍 상호안리 구기림에다가 이렇게 닦기를 한 다음에 장비고를 설치해서 장비들을 이렇게 보관했죠. 옛날에는 뭐 땡땡 구기림관리소 마당에도 있고 어느 창고를 갖다가 간이 창고를 갖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뭐 집어넣기도 하고 비 막히기도 하고 막 엉터리였는데, 이렇게 홍천 구기림관리소에는 홍천군 홍천읍 상호안리에다가 장비고를 갖다가 텃닦기 하고 지어서 몇십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토목계장님 김땡수, 충북대학교 이학과 나오신 분, 독일 갔다 오시고 그분이 주관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하베스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하베스터, 나무를 갖다가 이 정관되는 나무를 갖다가 찝어서 옮기는 것이고, 포어도 이렇게 찝어서 상차도 하는 것이고, 집재하는 것이고, 스키더 질질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펠러번처, 나무를 자르고 박피하고 조제하는 기능, 타워야도 찝어서 옮기는 거, 이런 고성능 이목기계. 이것이 인건 사람 노동력으로 어깨에 들러미고 어이씨어이씨 할 때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고성능 이목기계. 사진을 보시고 여러분들 눈도장 찍었다가 하베스터 이런 개념, 포어도 이런 개념, 펠러번처 이런 개념, 타워야드 이런 개념이구나. 자, 동글뱅이 2번. 고성능 이목기계 작동 전문 인력 양성. 뭔 뜻이냐? 이제 제가 이제 땡땡지방산림청 인제구기림관리소에서 어느 팀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 이제 수익관보를 했습니다. 또 진동리도 하고 그렇게 수익관보를 했는데 영림단이 14명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방산림청에서 함의백을 갖다가 고간대 우리 관리소로 배치해 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팀장일 때 영림단 한다고 이제 영림단들하고 오른쪽에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낙엽성 수익관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제 강릉의 임업기계 훈련하면서 뭐 2달씩 교육도 받고 뭐 임업기계와 경진대회 전국대회 나가서 뭐 대상도 받고 뭐 이런 영림단원 중에서도 한 단원이 아주 임업기계를 한 사람이 그 직원이 영림단원이 잘 다뤘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고 참 많은 지식도 제가 얻고 현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걸 어떻게 또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구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팀장인데 수익관벌지 낙엽성 수익관벌지 갔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장비도 서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 어디 갔어요, 단장님?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니 무슨 얘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관뒀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농산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그 당시에 이제 영림단장이 68세, 뭐 총무님이 65세. 보통 영림단원들 평균 연령이 14명 중에 14명 평균 연령이 거의 뭐 45세도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58세, 뭐 57세 이렇게 됩니다. 평균 연령이. 그 농촌 인구도 감소되고 고령화되는데 이 작동한 사람이 젊었어요. 좀 40대 중후반인데. 근데 해다가 없어진 겁니다. 강릉. 임업기계 훈련은 훈련 보냈지, 나라 돈으로. 또 그 사람 시간 낭비해서 공부했지, 최고 장비를 잘 굴리지, 이런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느냐?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땡땡구기림관리소 수익관보를 이 사람을 1월 달에 해토가 된 다음에 위험하니까, 땅이 지리니까, 얼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3월 초순부터 눈이 오는 12월 초순까지 이 사람을 9개월 동안 이빠이 돌려가지고 돈을 한 달에 적어도 300만 원 정도 페이가 돼서 3927 적어도 살림에 와서 일을 할 때 2700만 원 벌고, 또 집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것에서 한 또 2000만 원 벌어서
한 5천만 원은 돼지. 애새끼 대학도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자기 소주 한 잔 먹고 그래도 베트남 다낭도 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싼데 그래야 되는데 겨울철에 휴식기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산림청이나 나라에서 일이 계속 꾸준히 여기 끝나고 또 가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수익이 보통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노가다 하는 겁니다. 노가다. 펠러번처 이런 것을 함유백을 굴리지 않은 아주 전문 인력이 산림 분야에 일을 하다가 때려치고 딴 데 가서 노가다예요. 질통을 메고 노가다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 산림청 일보다 돈 더 많이 벌으니까. 산림청에서 돈을 보장을 못 해주니까. 고성능 임업기의 작동 전문 인력 양성, 이런 노동력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산림청 등 산림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고성능 임업기계를 구입하여도 이를 작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무용지물이죠. 이런 것들을. 전문 인력을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여 양성해도 1년 또는 수년간 수입을 보장하지 못하면 이직을 하여 국가적 손실. 3번 사유림 매수 등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의 무관심을 해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는 자기 살림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무관심합니다. 임업기가에. 그건 뭔 소리야. 지금 2헥타인데 그 분량 하려고 수 있는데 뭐 기계화라고 자꾸 시끄러운 소리 하고 있어. 군청 직원. 나무 베게 되면 뭐 얼마 버는데 목상에 뭐 나무 심어주고 나라에서 시끄러워. 뭐 70만 원 벌자고 뭐 관두라 그래. 관심 없습니다. 소규모 산림의 임도를 신설하기가 행정적으로 곤란합니다. 산림청인 국가에서 그러면 소규모 사유림을 사유림 매수라는 국가사업을 의해서 매수하여 국유림을 대면적으로 만들어서 집단화한 다음에 거기에 산림청에서 임도를 개설해서 임업기계화를 실현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4번 인공림 비율 향상. 우리나라의 임상은 임업기계화를 하기에 천연림보다 인공림이 유리하다 이거죠. 경사도 심하고 동절기 여름철이 있고 하절기 있기 때문에 땅이 녹았다가 얼었다가 더웠다가 비가 오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림보다 인공림이 유리하죠. 낙엽선 쪽 있고 잣나무 쪽 있고 이런 데에는 임업기계화하기가 유리하다 이겁니다. 벌채 면적을 그러니까 인공림을 넓히기 위해서 벌채 면적을 확대하고 인공조림 면적을 확대해서 임업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임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공림 비율을 향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숯가꾸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즘에 산림청에 디스하는 사람들 많죠. 저번에 회의 때 보니까 무슨 씨 뭐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환경단체, 또 이마과 교수도 아니 또 조경학과 교수들이 헐꽃값 대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쪽을 설득을 해갖고 지금 산림청 디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리막 책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좀 떠들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 임업 수익성 향상으로 임업기계화 투자 유도. 목재 생산 소득은 장기간 되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해.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림소득 다양성과 고수익 방법을 전환해서 임업기계화를 유도해야 됩니다. 숲속 경영 체험림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에 임도도 내보고 숲속 야영장을 만들어서 오솔길도 내고 수익을 거두고 해서 이런 산림 수익이 많이 늘어나야지 임업기계화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발전한다 이겁니다. 큰 3번 결론 1. 우리나라는 산림의 경사가 급하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여름철, 고온, 겨울철, 임지, 동결 등 임업기계화를 실현하기에 많은 장애가 있음. 2번 적정 임도망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이직 방지, 인공림 조성 확대를 하여 임업기계화를 촉진되도록 하는 그런 산림 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함. 끝.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법률 같은 거 외워서 달달 쓸 수 있는 건 내비두고 현장감이 필요하고 또 저의 경험이 많이 녹아든 것들, 그런 풍성한 답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런 문제를 골라서 제가 답안을 작성해서 또 오늘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목기계화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